고요한 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꿈 속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너무도 생생한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립니다. 혹시 최근 뉴스를 보며 혹은 거리 위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감의 실체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30년 전 한 예언자의 기록과 그 기록을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낸 한 평범한 사람의 꿈,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세 가지 비밀스러운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달 전 모스탄이라는 가명의 한 남성이 올린 영상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는 기이하고도 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동쪽 바다 위 푸른 산이 흔들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놀랍게도 그가 꿈에서 들은 이 한마디는 30년 전 멀고 먼 땅 미국의 한 예언자가 남긴 기록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일치했습니다. 그 예언자는 바로 엘리오티. 미국 남서부 사막의 깊은 고독 속에서 명상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던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한반도의 미래를 여러 차례 예견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뜨거웠던 붉은 함성, 2018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던 감동의 순간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마치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범한 가장 모스탄의 증언을 통해 그의 마지막 예언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오티가 남긴 세 가지 비밀 예언을 하나씩 풀어보며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사막의 예언자 엘리오티와 평범한 가장 모스탄. 시공을 초월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두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멀리 미국 뉴멕시코의 외딴 수도원에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한 명상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던 예언자 엘리오티입니다. 그의 본명은 엘로이스 이스라엘.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엘리오티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수도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세상의 흐름을 비추는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견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로 치부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이고 대한민국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던 그 뜨거운 여름. 엘리오티는 그보다 몇 년 전 동쪽의 섬나라와 손을 잡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월드컵 4강 신화가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18년 남북의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맞잡던 그 역사적인 순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장면.
엘리오띠는 이미 90년대 말 분단의 땅에 잠시나마 평화의 바람이 불고 얼어붙었던 두 손이 맞잡히는 순간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염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두고 그의 또 다른 예언을 세상에 다시 불러낸 사람이 바로 모스탄입니다. 모스탄은 가명입니다. 그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매일 땀 흘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땅의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던 그의 삶은 어느 날 밤꿈 하나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깊은 밤, 검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청록색 산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갑자기 세차게 흔들리더니 하늘로부터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5년, 한국은 갈림길에 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하여 잠에서 깬 뒤에도 온몸의 전율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꾼 이상한 꿈이라 여겼지만 같은 꿈이 반복되자 그는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세상에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누군가가 모스탄의 꿈이 30년 전 엘리오띠가 남긴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엘리오띠는 1995년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동쪽 바다 위 푸른 산이 흔들릴 때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른다. 모스탄의 꿈과 엘리오띠의 예언. 이 불가사의한 일치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푸른 산이 혹시 청와대 혹은 국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동쪽 바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며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모스탄은 처음엔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된 메시지라는 것을.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영상은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의 수도자와 한국의 평범한 가장. 이 두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예언이나 꿈 해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또 우리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엔 풍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오띠와 모스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엘리오띠의 예언은 그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혼란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경랑의 한가운데 한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바로 격렬한 지지와 그만큼의 날선 비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과감한 정책과 추진력에서 희망을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거친 언사에서 깊은 불신을 느낍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으로, 저녁 식탁의 대화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불안과 반목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혼란은 어쩌면 정치인들의 갈등 이면에 있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분열이 투영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절망하고 기성세대는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질까 노후를 걱정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대립, 이념의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안개 속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엘리오띠의 30년 전 예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를 던져줍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이렇습니다. 2025년 과거가 불분명한 한 인물이 호련히 나타나 대중의 마음을 세차게 흔든다. 그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녔으니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강하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그의 뿌리를 의심하게 되리라.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인물의 등장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사회 시스템은 공정한가? 이러한 의심은 결국 우리 이웃에 대한 불신,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작년에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한숨 섞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뉴스를 봐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다들 자기 입속만 챙기는 것 같아.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분의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병, 신뢰의 붕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오띠는 이 신뢰의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고와 함께 길을 보여줍니다. 의심은 짙은 어둠을 만들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 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신뢰의 위기는 우리에게 더 큰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엘리오띠의 두 번째 예언은 이 혼란 속에서 불어올 새로운 바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기묘한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인물의 한마디가 세상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잃지만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다. 엘리오띠는 이 순간을 바람 한 점 없는 거대한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는 상태.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전조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춰봅시다. 한 유력 정치인이 남북 관계나 경제 문제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처음에는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논쟁이 미디어를 뒤덮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기묘한 침묵이 사회를 감쌉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격한 댓글 대신 사람들은 그저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버스 안에서,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 주제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저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종의 스님들은 말이 끊어진 곳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기묘한 침묵은 우리 사회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소음과 분열에 지친 대중이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엘리오띠의 세 번째 예언은
이 침묵이 가져올 절정과 그 이후를 보여줍니다.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바로 자발적 침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마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다. 사회는 방향을 잃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혼란이 커진다. 엘리오띠는 꿈속에서 텅 빈 광장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 장면.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발적 침묵은 두 번째 예언의 성찰적 침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깊은 체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싸움을 계속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는 연일 최악을 기록하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무얼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냉소주의가 사회 전체를 뒤덮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래가 없다는 자조 섞인 글이 수십만 건 공유되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런 댓글도 달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만 더 이상 논쟁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엘리오띠가 예견한 사회적 마비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엘리오띠는 이 절망적인 예언 끝에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열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자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엘리오띠의 모든 예언을 지나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신뢰의 위기, 기묘한 침묵, 그리고 자발적 마비. 이 모든 혼란과 고통스러운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오띠의 종합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은 대한민국이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 경고했지만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선택을 넘어 우리는 불신 대신 신뢰를, 분열 대신 연대를, 냉소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거창한 구호나 위대한 영웅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엘리오띠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촛불을 켤 것이다.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또 다른 촛불을 켤 것이고 마침내 광장은 수억 개의 촛불로 가득 차 새벽을 불러올 것이다. 그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선택이다. 모스탄이라는 평범한 가장의 꿈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듯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작은 성찰과 다짐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한 획 한 획 그려나가는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2025년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그 답은 예언자의 기록이 아닌 바로 우리 각 고요한 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꿈속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너무도 생생한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립니다.
혹시 최근 뉴스를 보며 혹은 거리 위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감의 실체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30년 전 한 예언자의 기록과 그 기록을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낸 한 평범한 사람의 꿈,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세 가지 비밀스러운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달 전 모스탄이라는 가명의 한 남성이 올린 영상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는 기이하고도 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동쪽 바다 위 푸른 산이 흔들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놀랍게도 그가 꿈에서 들은 이 한마디는 30년 전 멀고 먼 땅 미국의 한 예언자가 남긴 기록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일치했습니다. 그 예언자는 바로 엘리오티. 미국 남서부 사막의 깊은 고독 속에서 명상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던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한반도의 미래를 여러 차례 예견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뜨거웠던 붉은 함성, 2018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던 감동의 순간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마치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범한 가장 모스탄의 증언을 통해 그의 마지막 예언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오티가 남긴 세 가지 비밀 예언을 하나씩 풀어보며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사막의 예언자 엘리오티와 평범한 가장 모스탄. 시공을 초월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두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멀리 미국 뉴멕시코의 외딴 수도원에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한 명상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던 예언자 엘리오티입니다. 그의 본명은 엘로이스 이스라엘.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엘리오티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수도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세상의 흐름을 비추는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견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로 치부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이고 대한민국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던 그 뜨거운 여름. 엘리오티는 그보다 몇 년 전 동쪽의 섬나라와 손을 잡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월드컵 4강 신화가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18년 남북의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맞잡던 그 역사적인 순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장면. 엘리오티는 이미 90년대 말 분단의 땅에 잠시나마 평화의 바람이 불고 얼어붙었던 두 손이 맞잡히는 순간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염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두고 그의 또 다른 예언을 세상에 다시 불러낸 사람이 바로 모스탄입니다.
모스탄은 가명입니다. 그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매일 땀 흘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땅의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던 그의 삶은 어느 날 밤꿈 하나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깊은 밤, 검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청록색 산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갑자기 세차게 흔들리더니 하늘로부터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5년, 한국은 갈림길에 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하여 잠에서 깬 뒤에도 온몸의 전율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꾼 이상한 꿈이라 여겼지만 같은 꿈이 반복되자 그는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세상에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누군가가 모스탄의 꿈이 30년 전 엘리오띠가 남긴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엘리오띠는 1995년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동쪽 바다 위 푸른 산이 흔들릴 때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른다. 모스탄의 꿈과 엘리오띠의 예언. 이 불가사의한 일치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푸른 산이 혹시 청와대 혹은 국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동쪽 바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며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모스탄은 처음엔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된 메시지라는 것을.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영상은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의 수도자와 한국의 평범한 가장. 이 두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예언이나 꿈 해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또 우리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엔 풍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오띠와 모스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엘리오띠의 예언은 그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혼란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경랑의 한가운데 한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바로 격렬한 지지와 그만큼의 날선 비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과감한 정책과 추진력에서 희망을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거친 언사에서 깊은 불신을 느낍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으로, 저녁 식탁의 대화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불안과 반목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혼란은 어쩌면 정치인들의 갈등 이면에 있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분열이 투영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절망하고 기성세대는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질까 노후를 걱정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대립, 이념의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안개 속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엘리오띠의 30년 전 예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를 던져줍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이렇습니다. 2025년 과거가 불분명한 한 인물이 호련히 나타나 대중의 마음을 세차게 흔든다. 그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녔으니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강하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그의 뿌리를 의심하게 되리라.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인물의 등장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사회 시스템은 공정한가? 이러한 의심은 결국 우리 이웃에 대한 불신,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작년에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한숨 섞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뉴스를 봐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다들 자기 입속만 챙기는 것 같아.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분의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병, 신뢰의 붕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오띠는 이 신뢰의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고와 함께 길을 보여줍니다. 의심은 짙은 어둠을 만들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 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신뢰의 위기는 우리에게 더 큰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엘리오띠의 두 번째 예언은 이 혼란 속에서 불어올 새로운 바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기묘한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인물의 한마디가 세상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잃지만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다. 엘리오띠는 이 순간을 바람 한 점 없는 거대한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는 상태.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전조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춰봅시다. 한 유력 정치인이 남북 관계나 경제 문제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처음에는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논쟁이 미디어를 뒤덮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기묘한 침묵이 사회를 감쌉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격한 댓글 대신 사람들은 그저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버스 안에서,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 주제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저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종의 스님들은 말이 끊어진 곳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기묘한 침묵은 우리 사회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소음과 분열에 지친 대중이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엘리오띠의 세 번째 예언은 이 침묵이 가져올 절정과 그 이후를 보여줍니다.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바로 자발적 침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마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다. 사회는 방향을 잃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혼란이 커진다. 엘리오띠는 꿈속에서 텅 빈 광장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 장면.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발적 침묵은 두 번째 예언의 성찰적 침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깊은 체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싸움을 계속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는 연일 최악을 기록하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무얼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냉소주의가 사회 전체를 뒤덮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래가 없다는 자조 섞인 글이 수십만 건 공유되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런 댓글도 달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만 더 이상 논쟁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엘리오띠가 예견한 사회적 마비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엘리오띠는 이 절망적인 예언 끝에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열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자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엘리오띠의 모든 예언을 지나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신뢰의 위기, 기묘한 침묵, 그리고 자발적 마비. 이 모든 혼란과 고통스러운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오띠의 종합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은 대한민국이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 경고했지만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선택을 넘어 우리는 불신 대신 신뢰를, 분열 대신 연대를, 냉소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거창한 구호나 위대한 영웅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엘리오띠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촛불을 켤 것이다.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또 다른 촛불을 켤 것이고 마침내 광장은 수억 개의 촛불로 가득 차 새벽을 불러올 것이다. 그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선택이다. 모스탄이라는 평범한 가장의 꿈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듯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작은 성찰과 다짐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한 획 한 획 그려나가는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2025년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그 답은 예언자의 기록이 아닌 바로 우리 각 고요한 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꿈 속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너무도 생생한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립니다. 혹시 최근 뉴스를 보며 혹은 거리 위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감의 실체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30년 전 한 예언자의 기록과 그 기록을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낸 한 평범한 사람의 꿈,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세 가지
비밀스러운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달 전 모스탄이라는 가명의 한 남성이 올린 영상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는 기이하고도 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동쪽 바다 위 푸른 산이 흔들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놀랍게도 그가 꿈에서 들은 이 한마디는 30년 전 멀고 먼 땅 미국의 한 예언자가 남긴 기록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일치했습니다. 그 예언자는 바로 엘리오티. 미국 남서부 사막의 깊은 고독 속에서 명상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던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한반도의 미래를 여러 차례 예견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뜨거웠던 붉은 함성, 2018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던 감동의 순간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마치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범한 가장 모스탄의 증언을 통해 그의 마지막 예언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오티가 남긴 3가지 비밀 예언을 하나씩 풀어보며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사막의 예언자 엘리오티와 평범한 가장 모스탄. 시공을 초월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관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두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멀리 미국 뉴멕시코의 외딴 수도원에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한 명상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던 예언자 엘리오티입니다. 그의 본명은 엘로이스 이스라엘.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엘리오티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수도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세상의 흐름을 비추는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견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로 치부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이고 대한민국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던 그 뜨거운 여름. 엘리오티는 그보다 몇 년 전 동쪽의 섬나라와 손을 잡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월드컵 4강 신화가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018년 남북의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맞잡던 그 역사적인 순간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 장면. 엘리오티는 이미 90년대 말 분단의 땅에 잠시나마 평화의 바람이 불고 얼어붙었던 두 손이 맞잡히는 순간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염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두고 그의 또 다른 예언을 세상에 다시 불러낸 사람이 바로 모스탄입니다. 모스탄은 가명입니다. 그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매일 땀 흘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땅의 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던 그의 삶은 어느 날 밤꿈 하나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깊은 밤, 검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청록색 산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갑자기 세차게 흔들리더니 하늘로부터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5년 한국은 갈림길에 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하여 잠에서 깬 뒤에도 온몸의 전율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꾼 이상한 꿈이라 여겼지만 같은 꿈이 반복되자 그는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세상에 공유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누군가가 모스탄의 꿈이 30년 전 엘리오띠가 남긴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엘리오띠는 1995년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동쪽 바다 위 푸른 산이 흔들릴 때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른다. 모스탄의 꿈과 엘리오띠의 예언. 이 불가사의한 일치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푸른 산이 혹시 청와대 혹은 국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동쪽 바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며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모스탄은 처음엔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된 메시지라는 것을.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영상은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의 수도자와 한국의 평범한 가장. 이 두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예언이나 꿈 해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또 우리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엔 풍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오띠와 모스탄의 이야기는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엘리오띠의 예언은 그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혼란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경랑의 한가운데 한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바로 격렬한 지지와 그만큼의 날선 비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과감한 정책과 추진력에서 희망을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거친 언사에서 깊은 불신을 느낍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으로, 저녁 식탁의 대화로,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불안과 반목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듯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혼란은 어쩌면 정치인들의 갈등 이면에 있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분열이 투영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절망하고 기성세대는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너질까 노후를 걱정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대립, 이념의 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안개 속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엘리오띠의 30년 전 예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단서를 던져줍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이렇습니다. 2025년 과거가 불분명한 한 인물이 호련히 나타나 대중의 마음을 세차게 흔든다.
그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녔으니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강하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그의 뿌리를 의심하게 되리라.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인물의 등장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사회 시스템은 공정한가? 이러한 의심은 결국 우리 이웃에 대한 불신,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작년에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한숨 섞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뉴스를 봐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다들 자기 입속만 챙기는 것 같아.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그분의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깊은 병, 신뢰의 붕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엇 D는 이 신뢰의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고와 함께 길을 보여줍니다. 의심은 짙은 어둠을 만들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애쓰는 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신뢰의 위기는 우리에게 더 큰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리고 엘리엇 D의 두 번째 예언은 이 혼란 속에서 불어올 새로운 바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기묘한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인물의 한마디가 세상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잃지만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다. 엘리엇 D는 이 순간을 바람 한 점 없는 거대한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고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는 상태. 그것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전조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춰봅시다. 한 유력 정치인이 남북 관계나 경제 문제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처음에는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논쟁이 미디어를 뒤덮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기묘한 침묵이 사회를 감쌉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격한 댓글 대신 사람들은 그저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며 그 말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버스 안에서,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 주제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저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선종의 스님들은 말이 끊어진 곳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기묘한 침묵은 우리 사회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소음과 분열에 지친 대중이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엘리엇 D의 세 번째 예언은 이 침묵이 가져올 절정과 그 이후를 보여줍니다. 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예언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바로 자발적 침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마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다. 사회는 방향을 잃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혼란이 커진다. 엘리엇 D는 꿈속에서 텅 빈 광장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 장면.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발적 침묵은 두 번째 예언의 성찰적 침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깊은 체념과 무력감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싸움을 계속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는 연일 최악을 기록하지만 사람들은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무얼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냉소주의가 사회 전체를 뒤덮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래가 없다는 자조 섞인 글이 수십만 건 공유되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런 댓글도 달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만 더 이상 논쟁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엘리오띠가 예견한 사회적 마비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엘리오띠는 이 절망적인 예언 끝에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열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자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엘리오띠의 모든 예언을 지나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신뢰의 위기, 기묘한 침묵, 그리고 자발적 마비. 이 모든 혼란과 고통스러운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오띠의 종합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은 대한민국이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 경고했지만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 선택을 넘어 우리는 불신 대신 신뢰를, 분열 대신 연대를, 냉소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거창한 구호나 위대한 영웅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엘리오띠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촛불을 켤 것이다.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또 다른 촛불을 켤 것이고 마침내 광장은 수억 개의 촛불로 가득 차 새벽을 불러올 것이다. 그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선택이다. 모스탄이라는 평범한 가장의 꿈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듯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작은 성찰과 다짐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한 획 한 획 그려나가는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2025년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그 답은 예언자의 기록이 아닌 바로 우리 각 고요한 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꿈속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너무도 생생한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가슴이 세차게 두근거립니다. 혹시 최근 뉴스를 보며 혹은 거리 위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감의 실체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30년 전 한 예언자의 기록과 그 기록을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낸 한 평범한 사람의 꿈,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세 가지 비밀스러운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달 전 모스탄이라는 가명의 한 남성이 올린 영상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는 평범한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는 기이하고도